텍스추얼 이제 1번 허자 용신 외격. 여기서 말하는 외격은 뭐 정격, 일반적 정격도 내격에 대비되는 모든 격국을 하나로 이렇게 외격으로 통칭한 거고. 자, 1번 팔자에서 보이지 않는 글자와 오행일체를 허신, 암신이라 한다. 이 중 장간의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따로 허자로 논하기로 한다. 명리에서 암신을 부정하는 인사들은 한마디로 복수가 낮은 것이다. 원리를 모르고 운기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글자를 실자와 허자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오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허신이나 암신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장간, 지장간의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허자로 이렇게 논하는 인사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앞에서 이제 그 허자로서의 기능이나 효용을 우리가 제고하려면 우리가 일간과 같은 글자들이 이론과 같은 그 비견의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합이나 쟁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암합을 해야 비합, 비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되기에 용이하고, 그거는 또 허신의 허자의 장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암신, 그러니까 지장간 자체의 효용을 논할 때는 우리 포태자법 같이 그 글자에서 생광사절의 어떤 기운을 얻느냐를 가지고 포태자법 같이 그렇게 이제 원래 암신의 효용을 우리가 논하기도 하고, 두 가지 우리가 일단 인지하고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 또 2번 이렇게 자 읽어볼게. 수로 변장에서는 더러 허자를 취용하는 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살펴보면 대개 한결같이 원칙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제 허자를 운용하는 술사들이 어떤 원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제 암신 노름을 해서 문제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기세왕의 진기를 모른다면 무분별한 암신 노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원령의 세왕, 생왕사절과 또 그 다음에 왕상유수사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왕상유수사라는 것은 이제 팔자래정이라는 책에 이제 잘 설명해 놨는데, 그 부분을 인용해서 왕상유수사 이제 얘기하고 있어. 왕상유수사, 우리가 이제 자허에서 허신도 왕상우수사의 기운을 얻느냐, 또 지장간도 마찬가지로 왕상기에 속하느냐, 휴수기에 속하느냐, 또 공망도 왕상기에 속하느냐, 휴수기에 속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엄밀히 이제 공망이라는 것이 이제 공망 나부모행이 있고, 공망이 아니라 나부모행이라는 게 있고, 공망의 글자라는 것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글자라면은 우리는 세왕에 의해서 공망 왕기를 논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공망 오행은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은 이런 허신을 우리가 그 왕상기와 휴수기에 나눠 가지고 입법 체계에서 그 공망 오행을 생하면은 효용이 있고, 그 공망의 의미가 나타나고, 또 휴수기면 의미가 좀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거야. 자, 오행의 왕상유사는 사시에 배속된 각 오행의 기운 성세를 파악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는데, 아직도 계절과 비교한 일간 강약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학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미 강약과 왕세는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 강약과 왕세는 다르지. 자, 통근하면은 강한 거고, 실을 잃으면 세한 건데, 이 왕세는 오행이 입법 체계로 해서 왕상유주사로 하면은 세왕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이제 그 부분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왕상유주사를 그 생왕사절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이해해서 넘어가고, 또 서라와 같은 부호론자들은 왕상유주사의 이론에 굉장히 이제 무게를 둔단 말이야. 근데 조금 의미가 다른 거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 예를 들면, 자,
거기 표를 보면은 목의 계절에 목은 왕하고 화는 상하고 그 다음에 수는 휴하고 그 다음에 금은 수하고 토는 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나와 같은 동기가 되면 왕한 거야. 그 다음에 나를 생하면은 상한 게 되는 거지. 돕는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나의 기운을, 이론의 기운을 빼게 되면, 설기하게 되면 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의 기운이 계절을 극하는 거면 수가 되겠고, 또 이론이 계절에 의해서 극을 당하면 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상의 주사는 목화토금수 다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새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왕새와 휴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따져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같은 계절의 왕은 뭐 똑같다고 봐야 되겠지. 왕은.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는 자, 그 표에서 화는 목의 계절에 이제 상에 속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정화 일간이 이 노래 우리는 다 생황사절로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거야. 생노강에 들면 우리는 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왕하고 묘월에는 우리가 왕을 논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상한 걸 뿐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왕상의 주사로 따지면 모두 목의 계절은 상에 속하고 화의 계절은 왕에 속하겠지만 왕상유주사로 보면은 세왕에서는 좀 다르다. 왕세는. 그래서 왕상유주사는 엄밀하게 우리가 휴왕으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왕과 왕세와 세왕이라는 말과 휴왕이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른 거야. 근데 그것이 효용되어서 쓰이고 있다고. 선생님은 좀 이렇게 구분해 쓰려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냥 미스를 범할 때가 있긴 있어. 자, 아무튼 팔자에서 십성의 기륭을 가릴 때는 각각 성분의 왕세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보이는 글자는 왕세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 종래에는 예전에는 대략 왕상기와 휴수기로 나누어서 길흉, 휴구의 대강을 짐작하는 간법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전혀 실간에서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왕상유자를 적용해도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이제 보자. 자월 경일에 갑신시에 이제 명식이 있는데 시간의 간목 편제와 연지의 묘목 정제는 자, 여기 연지에서 묘가 빠져 있네. 표에서는 자, 연에 그 연지 그 칸에다가 묘자를 하나 적어 놔야 되겠다. 다 같이 길신으로 자월 왕상기에 속하여 이 사람은 일단 부자로 보게 되고 7살 신금의 흉신은 휴수기에 속하겠지. 휴에 해당되겠지. 금은 동월에 이제 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흉화의 의미가 덜 나타난다고 보는 이런 식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봤다. 예전에. 즉 재관인식의 사길시는 왕상기에 해당될 때 복록이 두터운 것이고 휴수기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한시적인 복록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공망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공망왕기라는 챕터에서 세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했어. 여기서 이제 왕상기로. 자, 사길신과 달리 살산거표의 사흉신은 왕상기에 해당될 때 필시한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휴수기일 때는 그 흉의를 한층 덜게 됩니다. 그런데 팔자술 실제에서는 자월경금이 간목을 본다고 해서 부가 보증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보다는 해월일 때 현상에서 한층 두터운 불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자월이나 해월은 모두 마찬가지로 목재의 왕상기에 속하는데 현상에서 다소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해월에는 갑이 왕기를, 그러니까 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세왕과 휴왕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자월과 해월이 동월로 같으면서 다른 점은 해월의 간목이 통근하는 상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자월에는 간목이 실시하지 않고 득시한 것으로 그치지만 해월에는 간목이 월지의 계절과 월령의 기세를 모두 얻은 것으로 이기양면에서 충족된 상황이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자월에는 간목이 실시하지 않고 득시했다. 이것은 이제 왕상기와 휴수기로 나눴을 때 얘기야. 근데 우리가 외격 일반 독상, 예를 들어서 뭐 하격이라든지 종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립시킬 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댄단 말이야. 득시라는 건 완전한 계절을 얻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팔자술 실전에서 십성을 휴왕의 잣대로만 살피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고 결국 적중률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나타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자는 세왕의 기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결론적으로 오행의 성세는 이기양면에서 잘 조화되고 균형을 이룬 시각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팔자술 실제에서 정확하게 통하는 왕세 판정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이제 세왕, 왕세 이런 것들이 휴왕의 기틀로 이렇게 같이 쓰이던 것을 이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오행 왕세표를 만들어서 따로 왕세 강례 정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도해해 놓은 건데 한번 여기 보자. 목은 인묘월에 왕하고 그 다음에 사오월에 휴하고 신유술에 사하고 그 다음에 해자월에 상하는데 해월에는 왕으로 이렇게 이제 해 놓으면 굳이 세왕이냐 휴왕이냐 이렇게 막 따지고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장생지 하나만 왕으로 취급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왕상 휴왕표를 왕상유수의 그 휴왕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이제 도해한 거야. 결국 십성법이나 공망법에서 핵심이 되는 사안은 각 십성의 왕세 여부를 가리는데 달렸으므로 왕기에 주목하여 오행과 계절 관계를 살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다시 휴왕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그림을 살피면 왕기를 뜨는 조건으로 각 오행의 글자의 생로광의 지지 글자와 통근하면서 해당 지지 정기의 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놨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토사시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금 같은 경우에 자 봐. 그때도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금 같은 경우에는 사, 신, 유에서 왕하고 그 다음에 술에서도 일단은 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 그 다음에 해당 정기가 생해주면은 그 다음에 축에서도 왕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 여기서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애매한 측면은 있어. 이제 조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하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세왕, 휴왕 따지지 말고 그냥 이런 세왕표를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본 거야. 자, 위와 같이 각 오행이 왕기를 띠는 각 계절에만 염두에 둔다면 지금부터 팔자의 빈부귀천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매우 유효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자론에서는 엄격히 왕상기 휴수기 그냥 쓰지만 지금 이 팔자 내정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갖고 온 거야. 이제 팔자 내정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빈부귀천을 한눈에 이렇게 직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팔자 간지 자가 통기 원령 해서 우리가 시기를 논하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휴왕이다, 세왕이다 구분할 필요 없이 이 관점에 의해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왕의 기틀에 더 중점을 둬서 보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런데 각 글자 오행의 성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단 월지의 계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지의 해국과 또 대운의 운지 또한 사시의 흐름을 반영하므로 십성을 논할 때 이 둘의 요소를 빠뜨리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령 신월의 임술일간은 좀채 부자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신이나 재의 목화가 신월에 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자에 목국이나 화국을 이루고 있다면 속단치 말고 재차 살펴 재운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대운의 운지가 목화운을 향할 때 능히 축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론에서 오행의 왕기를 띠는 지지의 글자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팔자래정의 책에서 골간은 다 이 내용들이야. 자, 목은 월지가 해인묘, 운지가 해인묘, 그 다음에 회국은 목국, 이런 식으로 짜면 되겠지. 자, 이제 토 같은 경우에는 인사오 진술충미, 그 다음에 인사오 진술충미, 그 다음에 화국이고, 금에서는 아까 이제 술은 조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어쨌든 신유술이 다 추월에 들고 해서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사신유 술축, 여기 다 이렇게 왕기를 띠는 것으로 이렇게 봐서 말하는 거다. 이러한 왕기의 조건은 공망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적용법이 동일합니다. 팔자래정은 보는 법이 팔자를 살피는 원칙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라고 했고, 자, 지금부터 재의 성분에 한해 그것의 세왕을 살펴 빈부 상황을 가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내가 공망비학 공부할 때 생각나지? 그때 좀 비슷한 거야. 자, 인월 간목이 무시해 놨다 이러면은, 자, 팔자 내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물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모월 모일 모시에 나를 찾아왔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팔자를 열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팔자를 묻거나 그 사람 팔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행위의 근거가 되는 시점에 팔자를 받아가지고 그 팔자는 일종의 신탁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점을 치는 거야. 그래서 팔자 내정이라는 것은 팔자술의 팔자 정법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기문둔갑 같은 거하고 유사한 건데, 뭐 이런 그 팔자 명리가 이제 점복류는 아니잖아, 그지? 점술류는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점에서도 팔자 술의 원칙을 가지고 점술에서 응용한다면 이것이 가장 뛰어난 그런 방법이 된다고. 비교할 수가 없어, 팔자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타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팔자를 탁 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이제 선생님 잘 쓰지 않지만, 아빠가 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뭐를 이렇게 물어오는 시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 시점에 팔자를 탁 세워. 자, 뭐 어떤 법안이 뭐 통과를 되겠느냐,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우리가 어플라이 했는데 이것이 뭐 수주가 되겠느냐, 이러면은 그걸 딱 물어본 시점에서 팔자를 딱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겁재가 왕하네 이러면은 아유, 조짐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읽어보자. 가령 인월 갑일이 무시에 방문했을 경우에 이것이 어느 사람의 팔자 원명이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팔자이든 관계없이 어떤 모인이 내방한 방문한 시점의 시간이든
적용하는 방법이 같다고 전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 사주와 관계없이 우리 사람의 시간. 자, 이 노래 간목 신은 왕하다. 이 노래 무토 제도 왕하다. 이른바 신앙제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복이 몹시 두텁고 안정된 상황을 기약하는 전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독자들이 신앙제왕과 신광제강을 동일시하거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가령 진월생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신강 제왕 이렇게 되어서 제복의 두툼을 능히 기대할 수는 있으나 채용이 다같이 왕한 신앙제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왕한 이상 풍요로운 환경이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자, 6월 갑인일이 무시해 왔다 이렇게 보자. 6월 갑인일에 무시다 상황이. 자, 계절을 잃은 간무의 두 글자는 오직 일지인의 뿌리를 내렸을 뿐 신강제강에 불과하다. 이때는 제복의 두툼을 논하지 말고 다만 한시적인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에서, 또는 부자가 될 포텐셜이 있는 선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이때 원령을 잃은 간목이 어찌 신강한지를 묻는다면 명리 공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지, 세상사를 잘못 공부하면은 그냥 다른 주제 통근한 거 이런 거는 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 또 인월과 인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이 간무가 어떤 지지 자리에서건 인목을 본 이상 능히 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 이 점은 심요첨이 이법의 무게를 싣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요첨은 격국 십성의 기lum을 가려서 단지 순용과 역용으로 좋아하는 데 주안을 두었는데, 전통적인 십성법에 비춰보면 다소 위배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령에서 지금 주로 우리가 이제 내정법에서는 시간에 투한 글자를 중점으로 둬가지고 그것이 이제 동했다고 해서, 효가 동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우리가 주안에서 보통 얘기한다고. 그러나 팔자술에 이제 마스터의 경지에 오르면 팔자 전체를 다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시간에 제가 투했다고 해도 팔자 전체에서 궁급증대의 상황이라든지, 또 시간에 제가 왕하게 투했는데 그것이 거법으로 생시해서 절제에 놓인다든지 이러면은, 야, 이거 뭐 제복이 확 붙었다가 고스란히 다 없어지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자, 팔자술의 변함없는 기본적 원칙은 사주, 간지, 자자, 통기, 원령, 이간, 희기 이 한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사주의 8글자는 모두 원령에 기속시켜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게 정설이므로 이것이 바로 팔자를 해석하는 최초의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심요첨의 자평진전 논용신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저자는 그것을 월지용신국국의 틀을 세우는 방향으로만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평진전이 선보일 즈음을 적응해서 특히 청나라 초기에는 전통적인 십성법이 성행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십성과 휴왕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문제는 이 휴왕의 틀이 이법을 논외로 한 엉성한 그런 그물이라는 점이 있었다. 이법을 논외로 한, 그러니까 이법에 충실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제부터 십성과 보정된 세왕, 그러니까 굳이 세왕과 휴왕의 그 차이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야, 휴왕의 틀은 왕상견의 규숙이 이것을 실제에서 잘 안 맞아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워낙 왕상유수의 그 뿌리가 깊이 이렇게 첨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휴왕표를 조금 수정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좀 더 잘 맞을 거야 라고 해서 약간의 그 편법을 동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이제 종래 휴왕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 서양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빈부기천과 기둥수요를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팔자 측간법 밭즈래 리딩 인 on instant. 야, 팔자 빨리 한 번에 그냥 보는 법수를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사람의 팔자를 열어서 한 번에 확 직관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물었을 때 내 방에서 레정이라는 것은 방문해 왔다 이거야. 그래서 방문해서 물었을 때 이 사람의 신분 또 이 사람의 상황 이런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읽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종류의 휴황과 같이 새롭게 표정된 인왕의 구분을 적용하게 되면 팔자수로의 높은 적중면에서 충분히 실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팔자직관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설명될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이는 곧 팔자 레정의 기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팔자직관의 한 단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기 2008년 2월 1일 오전 5시에 세워진 팔자를 통해 눈에 띄는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8년 2월 1일 오전 5시에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 자, 한번 쭉 세웠어. 이렇게 해서 정해년, 개축월, 신밀, 신묘 이렇게 세웠어. 쭉 보면은 자, 여기서 신왕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칠살은 묘지에 속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보는가. 목국이 있네. 목국도 있고 제국을 짰네. 그러면은 신강, 제왕, 이게 뭘까? 이제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하겠지 일단. 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것이 충미충을 묘미 목국으로 이제 해소한 거지 꼭 완전히 목국을 짠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평진전에서 형충합을 논한 거 보면 뭐 충을 3회로 푼다, 그러니까 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수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충을 하고 또는 형을 하고 뒤에서 합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합한 고지는 우리가 일단은 형충에 속하지 않고, 합되어 있지 않는 고지는 일단 형충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충합 실계에서 이렇게 정리된 간법이라고. 일단 자, 우선 천간의 상황부터 고려하면 정화는 세하고 개수도 세하며 신금은 왕합니다. 자, 왕세로 구분해버리면 금방 일단. 그 다음에 식신개수는 휴왕으로 보면 우왕이므로 얼핏 의식이 넉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식신개수가 동월 계절에 속해 가지고 그냥 왕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왕상유주자는 토월은 계절과 좀 다른 속성을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엄밀히 왕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아. 왕상유주 기본에서. 이제 이 경우에는 해가 있고 축이 있고 요 안에는 또 자라는 글자가 또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가 경협되어 있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기가 아주 왕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착각을 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은 아니야. 그래서 다만 부태에서 새는 이미 저하된 운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새라는 게 아주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이 개축이라는 것이 개축월의 개수가 그렇게 세하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축월의 개수가 왕세로 구분하면 쇠에 들어가지만 굉장히 유력하고 아주 세약한 그런 운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 그지? 자, 어쨌든 좋아. 그래서 뭐 식신이 크게 기울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자, 비견 신금이 왕한 것은 불록의 의미를 담아 재화가 풍족한 형세는 아니지만, 자, 토가 통근해서 그냥 이게 그 강한 거일 뿐이지 뭐 사계절에. 그런데 토가 뭐
왕상기에 속한다는 것은 의미하겠지만은 이게 왕하다고 보기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금은 사, 유, 추, 사, 신, 유, 그 다음에 축, 술, 여기서 다 우리가 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왕한 거야. 그래서 또 특히 또 습토가 아주 생금하기 때문에 축에서는 우리가 신이 왕하다는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잠깐 착각하지 말고 얼핏 잘못하면은 또 뭐 신강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왕한 거야. 그래서 비견이 왕하다. 이렇게 또 비견이 중첩되면 우리는 혹시 병화, 뭐 지지의 사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관을 비추라는 그런 또 구조가 되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비추려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뭐 재관이 없으면 이제 그때 노라는 건데, 여기에는 정화가 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육신, 신일 간에 우리가 그 허자음식 걷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는 일단 없는 거고. 그래서 불룩이다 자유가 풍성한 형사는 아니지만 힘들 때 기대런덕은 분명히 존재하므로 고독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암시한다 했는데, 원래 신과 신은 신과 신은 서로 신약명이라고 해도 방신의 의미가 없고 좋지 않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호패호경, 그러니까 이제 형제궁의 희귀를 논할 때 그 형제궁은 원령에서 힘을 받아서 투여하기 유력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형제들도 형제가 굉장히 잘된 형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 우리가 육친론에서 보면은. 자, 일단 그래서 기대로 언덕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일단은 우리가 판단하자. 그 다음에 문제는 흉신 정화 7살의 위력 여부에 달렸는데, 일단 쇠함으로 별반 작용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때 일시의 묘미 목국이 7살을 거세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이미 원국에서 충미충이 성립되어서 엄밀한 합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바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자, 5번째, 지지의 각 글자 또한 살피는 법이 천관과 동일한데 묘목재는 쇠하고 상관 해수 또한 쇠한 것인데, 이때 상관의 쇠는 휴왕으로 볼 때 왕인데, 우리 상관의 쇠는 자꾸 이제 그 수를 얘기하는 거지. 휴왕으로 볼 때도 아까 개수같이 엄밀히 왕으로 볼 필요는 없다. 왕으로 보지 않아. 정확하게는 입법 체계에 충실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개초와 마찬가지로 작용력의 살피면 된다. 그래서 힘은 있다. 동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왕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일지 미토는 편인으로 왕하게 자리 잡았는데 이로 인해 뚜렷한 도식의 작용을 나타내므로 불리한 점이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완전히 왕한 것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론하고 편인만 왕한 거야. 이론과 편인이 왕하다라는 것은 편인은 도식의 역할을 하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이 팔자는 식신대살로 짜여진 유형인데, 식신대살이라도 또 이론이 또 방신하고 있고 해서 괜찮은 격국인데 리더십이 있는 명식이야. 굉장히 의기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벌리는 일은 많은 반면에 기대에 미칠 만큼 제복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고, 진로에 애로사항이 나타나기도 하는, 진로 애로사항 나타나는 것은 식신을 도식이 편인이 자꾸 이렇게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맛이 있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해, 지지해서. 근데 이제 원래 그 식신의 근기가 되는 것을 근기를 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 그래서 진로에 애로사항이 나타나기도 하는 보통 이상의 명으로 규정하면 그다지 현상과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명식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내정법으로 이를 내정과 관련한 운기로 살펴보면 시초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자, 동인. 자,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거나 또 생각을 하거나 또 궁금히 여기는 사안에 그 동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동인은 월간으로 우리 주로 봐. 그러니까 월간 식신.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서 나한테 내 방에서 물어봤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귀하는 새로운 일을 벌였다라고 지적한 다음에 구체적 동인인 시간 비견을 살펴 주변의 동업자나 세력을 끌어모으는 형편, 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논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동인의 사안에 대한 결과는 시지로 확정되는 거야, 결국은. 근데 그 시지, 묘, 쟤는 사길 신인데 세하다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모으고 새로운 일을 벌렸지만은 뭐 그것이 아주 탄탄한 세력이 되어가지고 진짜 힘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실패하거나 무위로 돌아가는 일은 없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팔자 예정이에요. 뭐 어떻게 이제 휴왕생하다 보니까 이제 팔자 예정에 이제 골간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팔자 예정 한번 실제에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25페이지 3번부터 또 계속 이어갈게.